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TV의 강승환 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반 중국어 수업하고는 좀 더 달리 제가 또 한 가지 썰을 풀러왔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분들께서 수업하실 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유념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학원 강사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학생, 강사들이 생각하는 비호감 학생 베스트 5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여기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도 이런 걸 많이 했었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구했고, 그리고 여론을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고, 대략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5가지 항목을 뽑아봤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뿐만이 아니고 제 주변의 동료 선생님들의 의견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먼저 5번째부터 한번 보시죠. 자,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학생들의 유형 5번째는 수업 시간에 핸드폰 가지고 노는 친구들입니다. 이건 정말 이제 앞에서 수업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납니다. 눈에 가시예요. 나는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핸드폰으로 계속 뭘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뭡니까? 카톡이겠죠. 사전을 찾는 친구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딱 보면은 짬밥 입는 선생은 딱 보면 이 사람이 핸드폰으로 사전으로 단어를 찾는지 아니면 카톡질을 하고 있는지는 금방 알죠. 입장 바꿔 생각하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자, 5번째, 수업 시간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막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핸드폰으로 카톡하고 다른 걸 하는 것도 정말 기분 나쁘지만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요즘은 사전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찾아가지고, 특히 외국어는 영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그 선생님을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한 단어를 찾아놓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단어를 중국어로 뭐라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그 단어를 만약에 선생님께서 모르시면은 상당히 수업 시간에 좀 난감해지지 않겠습니까? 경험이 있는 선생님은 애들로 표현하겠지만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은 되게 싫죠. 자기가 정말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저격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찾아와서 우리 선생님이 저 단어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 정말 아주 심보 나쁜 친구들, 심술 나쁘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학생 유형에 속합니다. 그냥 단어도 아니고 희한한 단어들만 찾아와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의도가 분명히 보인단 말이죠. 자, 이제 4번째 유형의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신의 어떤 카톡을 번호를 알려줍니다. 아이들 알려주고,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쪽으로 언제든지 나한테 카톡을 해라라고 하죠. 저희도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요즘은 카톡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이게 공부하는 데 상당히 좋은 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면 좋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카톡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전화는 많지 않지만 계속 카톡으로 물어봅니다. 이런 학생들의 특징은 물론 일과 시간이나 아침이나 저녁, 초저녁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자기가 잠을 안 자고 12시나 1시에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선생님도 잠을 안 자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가 깨어있으면 선생님도 깨어있고, 지가 자면 선생님도 자는 줄 알아. 그래서 보면은 막 새벽 2시에 문제가 와있고, 12시에 카톡으로 문제가 와있고 막 그럽니다. 물론 이제 그 친구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 주무시는데 미리 문제를 하나 궁금한 게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지가 있지만, 이게 정도가 있죠. 학원 선생님들도 자신의 생활이 있어요. 그럼 일과 시간 이후에는 그런 걸 다 벗어 던지고 집에서 편히 쉬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수시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2시, 1시, 2시에 카톡으로 물어보는 거, 그건 좀 약간 예의가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은 그런 거 보는 순간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빡치지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일과 시간이나 낮 시간대 이럴 때는 얼마든지 써도 되지만 그런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자, 이제 3번째 유형의 학생은 바로 뭐냐? 특히 외국어에서 가장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학생 중에 하나가 바로 단답형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회화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분위기를 좀 업시키기 위해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누구누구야, 니의 아이하오是什么? 너의 취미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어떤 취미도 센스가 있는 애들은 영화 보기요, 음악 듣기요, 운동요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창피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화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철옹성처럼 자신을 지키는 애들이 있어요. A야, 니의 아이하오是什么? 이렇게 물어보면 没有 라고 합니다. 취미가 없대요. 할 말이 없어요. 취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니喜欢听音乐吗? 음악 듣는 거 좋아하냐? 라고 하면 그냥 좋아한다라고 하면 될걸. 굳이 거기에다 초를 쳐가지고 不喜欢 안 좋아한답니다. 음악 듣는 거 안 좋아한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 이어나갈 말이 없어요. 뭔가 대화라는 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핑퐁처럼 이렇게 탁구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잘라버린단 말이죠. 니周末干什么了? 주말에 뭐 했냐? 睡觉 잤답니다.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동안 잠만 잔 거예요, 집에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뻘쭘해지죠. 뻘쭘해져. 센스 있는 애들은 주말에 자기가 집에서 쉬었더라도 친구를 만났습니다. 살짝 좀 뭡니까? 거짓말을 섞어서. 이 거짓말이 나쁜 거짓말이 아니죠. 회화 연습하려고 하는 거니까 친구 만나서 영화도 봤습니다. 뭐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이렇게 받아주면 좋을 걸. 그걸 굳이 그냥 단답형으로 뿌 아니면 메요 이렇게 잘라버리면 정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세 번째 유형의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강의하기가 상당히 좀 피곤하다. 자, 이제 두 번째 학생은 뭐냐? 이거는 저희가 좀 싫어한다 하기보다는 상당히 서운한 케이스인데, 이거는요. 그 선생님,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비록 학교의 선생님은 아니지만, 뭐 짧게는 한 달, 아니면 좀 길면 3개월 정도, 특히 뭐 아니면 뭐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1년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그래도 스승과 제자 사이 아닙니까? 그냥 공부가 끝나면 자기가 일이 있어서 학원을 못 다니게 되면 얼굴을 직접 보고 말을 하기가 좀 뻘쭘하면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예요. 카톡에다가 선생님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제 수업을 못 듣게 됐습니다. 그동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문장만 써도 선생님은 그 문장으로 충분히 그 학생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뭐 한 달 정도야 그렇다 치지만 2개월, 적어도 3개월 정도 배운 친구들이 그 다음 달에 학원을 재수강을 하지 않는 거 저희도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말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싹 사라집니다. 인사 한마디도 없이. 그럼 굳이 내가 뭐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뭐 그만둬야 되느냐, 내 자유지.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하지만 또 사람과 사람 사이가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적어도 2개월, 3개월 정도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었으면 끝날 때도 얼굴 직접 보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선생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요 정도만 남겨줘도 그 학생의 마지막 이미지는 상당히 좋죠. 그런데 소리 소문 없이 싹 사라져버리면 좀 씁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때 이제 선생님들은 좀 기분이 좀 우울해지고 약간 좀 감성적인 선생님들은 상처를 좀 받는 이런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뭐 그거야 뭐 학생들에 따라서 뭐 성향 차이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학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자, 그렇다면 이제 대망의 1위는 무엇이냐? 자, 진짜 이 유형은 정말 노답입니다. 답이 없어요. 이 유형은 바로 어떤 유형이냐면은 전 세계 지구상 우주상의 내성적인 애들은 다 모아놨어요. 반응이 없어. 질문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어떤 클래스는 수업을 딱 들어갔을 때 경험이 좀 있는 선생님들은 바로 캐치할 수 있어요. 바로 뭐냐?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던지면 답이 없습니다. 인사를 안 받아줘요. 나는 너가 들어올 때부터 너의 면상이 싫다 이거야. 그래서 바로 그냥 벽을 쳐버리죠.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선생님과 학생의 거리가 자 무인도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괴리감을 두게 됩니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정작 수업이 들어가면 선생님이 뭐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분 답을 유도하기도 하고 자 여러분 이거 맞죠? 조용합니다. 희한하게 이제 이런 반은 학생들이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성향이 똑같은 친구들이 모여있는 이런 반이 있어요. 그 중에 좀 약간 성격이 활발하고 약간만 웃어주고 눈도 맞춰주고 답이라도 해주면 그 학생을 선생님은 뭡니까?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 학생의 눈을 보면서 그 학생을 위주로 그 반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10명 전부 다 이런 반이라면 정말 살벌합니다. 내 경험으로 제가 한 4, 5년 전에 HSK 6급 수업을 할 때 오전 반으로 기억하는데 학생이 한 13명에서 14명 정도 됐었어요. 이 반 학생들은 정말 내성적이다 못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수업 60분을 하는데 그것도 독해예요. 60분 독해를 하는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뭘 물어보고 이렇게 독해를 하다가 이거 한번 해봐라 할 수도 있고 요거 이게 맞지? 요거 지난 시간에 배웠지? 이렇게 하더라도 10명 전부 다 무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을 외우고 있어요.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책만 보고 있어요. 책만. 오죽 답답하면 고개를 들어서 나를 좀 봐달라 그래요. 그럼 그때 한번 고개 들어서 보고 다시 또 책만 봅니다. 그럼 뭘 그렇게 볼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정말 그 반을 이끌어가기가 너무 힘들죠. 이게 20일 동안 계속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냐면 강사가 그 반 수업이 되면 그 반 수업만 임박해 오면 심장이 떨려요. 두근두근. 왜? 긴장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들어가기가 싫으니까요. 들어가기가 싫어 그 반은.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저는 경험이 상당히 있었지만 오죽했으면 제가 수업을 일주일 하고 나서 카운터에 가가지고 이 반 학생들을 전부 다 환불 처리해줄 테니까 나는 이 수업을 폐강하겠다라고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다 깨기도 해요. 그 반이 들어가기가 싫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학생이 보는 겁니다. 왜? 좀 능동적이고 활발한 반은 선생님이 텐션이 업돼가지고 뭐라도 하나 더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런 반은 들어가면 선생님 텐션 자체가 다운돼요. 그러면서 선생님 혼자 읽고 혼자 그냥 수업하고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제발 뭘 물어보면 답이라도 하고 뭘 물어보면은 간단하게라도 눈웃음이라도 쳐주고 호응을 해주자. 이게 학원 강사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어떤 싫어하는 유형의 학생들. 뭐라고요? 반응이 없다. 뭘 물어봐도 20일 내내 그 학생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 심지어는 저 학생은 말을 못하는 학생인가? 아니면 좀 말을 못해가지고 이게 듣기가 잘 안 되나? 청력에 문제가 있나? 요 정도까지 생각하는 경우면 되게 심각하죠.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가지고 공부하겠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적극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재미없고 심심한 이런 과목을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더욱 재미없더라. 자, 저희가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과 또 제 경험을 묶어봐가지고 강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5개의 유형의 학생들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고 나는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나도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은 좀 가급적 좀 피해주면 선생님이 기분이 좀 좋게 수업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중에 또 차후 학원에서 공부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믿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면 저희 영상 촬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